어, 보내주신 메일 정말 잘 받았고요. 예, 그러한 정성 역시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간은 잠시 우리가 이 이력서를 쓰는 어떤 열정과 관련하여서 한번 필요한 동영상을 한번 보고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글 써놓은 게 있었는데 제목이 내가 2년 만에 목표를 달성한 방법이란 글이에요. 내가 2년 안에 목표를 달성한 방법. 목표라는 게 아직 저는 현재 진행형인데 그 핵심 철학이 있습니다. 제가 2년 안에 모든 걸 해내기에는 핵심 철학은 딱 두 단어로 표현됩니다. 이거 아주 가슴 뛰는 사연인데요. 저는 현재 5살 아이가 있는 29살 아빠입니다. 어휴, 젊은 아빠네요. 25살의 아내와 결혼해서 그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축복에 저는 매우 당황스럽고 겁이 났습니다. 그렇죠. 좋은 학력도 직업도 집안도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행력 하나만큼은 있었습니다. 자동차 영업은 직업 특성상 90%가 1년을 못 버티고 퇴직을 합니다. 예, 영업이 그렇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안정적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차량을 한 대도 못 팔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고 1년 동안 필요한 돈을 모으고 자동차 영업을 시작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무적 사고, 통계적 사고, 훌륭하죠. 메타인지도 높고, 그리고 다 무엇보다도 느낌표! 1년의 생활 자금을 모은 뒤 공장을 그만두고 자동차 영업을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 느낌표! 2019년 1분기 동안 26대의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약 1년이 지난 제 모습은 개인적으로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고가 확장되었고 작은 목표로라도 스스로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과 좀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긍정의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꼭 전부 빵빵해서 판매의 황제가 되시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신박사TV 영상으로 올려주셨던 전주에 사는 이관영이라고 합니다. 그 영상이 나오고 8개월이 지난 지금 저에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걸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보냅니다. 제가 자동차를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 가족과 지인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요. 그래도 내 자식이 영업한다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힘들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월급제가 아닌 수당제라서 잘할 수 있겠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SNS에는 공유하지 않았지만 저희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에게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장모님과 아내는 그 영상을 보고 저에게 너무 잘했고 고생했다고 눈물을 흘렸고 아이씨 왜 갑자기 눈물이 나리고 지인들은 더욱더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아 너무 좋았습니다. 더욱 기웃스러워서 올해 한 대만 24대의 차량을 팔았습니다. 또한 영업을 하면서 예전만큼 독서를 하지 못했지만 독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적용을 해보며 실천했습니다. 특히 그로스 IQ에 나오는 고객 경험의 영감을 받아 제 고객들에게 더욱더 좋은 경험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동안 136대의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사실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스스로도 최선을 다했다고 할 만큼 미친 듯이 달려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제 역량과 실력을 좀 더 개발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영성 작가님과 신 박사님 정말 감사드리며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객 후기를 이렇게 몇 개 보내줬어요, 나한테. 제가 2018년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준비를 하다가 자동차 영업을 그때 시작하게 됐습니다. 1년 동안 한 대도 못 팔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 생활비를 마련을 했어요. 사실 1년 동안 모을 자금을 모으려면 진짜 최대한 덜 쓰고 돈은 이렇게 많이 받는 곳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장 일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고 임시계약직 뭐 이런 것들 일들을 하면서 가정에 필요한 돈은 이렇게 주고 제 개인적으로는 한 10만 원 정도도 안 쓰고 그렇게 매달 현금을 모아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일하는 시간 나머지 시간에는 제가 독서하고 글쓰기 하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그 달에 230분 정도를 만났는데 한 대도 못 팔았어요. 예상을 했어도 진짜 좀 많이 그때 힘들었고 만약에 1년에 여기서 실패하면 제가 어떻게든 가정은 이끌어야 되니까
공장이나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영업 포기하고 이제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절박하게 했어요. 네. 제가 3년 동안 준비를 하고 시작한 거를 대부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성과가 나니까 주위에서 안 좋은 시선들이라든지 편법이라든지 안 좋은 방법으로 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시선들 때문에 조금 힘들었습니다. 네, 1년 동안 몇 명하고 만나고 몇 명하고 통화를 했는지 체크를 해봤어요. 1361명하고 만나고 2296명하고 통화를 했더라고요. 꾸준히 그렇게 고객님들을 접촉하고 만나고 이렇게 해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내는 분들이 있어요. 무서웠대잖아, 아이가 태어나갖고. 근데 어때요? 재무적사하고 통계적사하고 해갖고 참 이렇게 플랜 B까지 준비하고 이악 물고 그러면서도 어때요? 독서를 한 거예요. 글쓰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논리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설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설득을 하게 되니까 어때요? 차를 팔게 되는 거예요. 그 브런치에 무슨 글 써놓은 게 있었는데 제목이 내가 2년 만에 목표를 달성한 방법이란 글이에요. 내가 2년 안에 목표를 달성한 방법. 목표라는 게 아직 저는 현재 진행형인데 그 핵심 철학이 있습니다. 제가 2년 안에 모든 걸 해내게는 핵심 철학은 딱 두 단어로 표현됩니다. 포기입니다. 포기. 제가 해낼 수 있었던 건 이 포기밖에 없어요. 포기. 저는 옛날에 이거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스포츠 광이기 때문에 모든 스포츠를 다 챙겨봤어요. 근데 저희 집은 지금 가면은 TV가 없습니다. TV도 없애고 다 포기했어요. 게임도 안 하고 골프도 그렇게 좋아했는데 안 치고 다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이거는 내가 즐거운 일 I love you. 나도 영어로 Me too. 일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사실 포기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이 포기를 하면 내가 뭐 잘 되겠지 이런 걸로 하면 100% 다 실패합니다. 제가 이런 말은 블로그에 안 써놨는데 그냥 그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 포기는 그냥 노력이랑은 조금 다른 말이에요. 좀 더 고차원적인 말이에요. 하고 싶은 일이 여러분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고 지식의 탐색을 해야 되고 그냥 뭐 이 노력이랑 포기 이런 게 좀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다. 그 난이도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 얘기는 많이 했잖아요. 좀 전 한 단계 나아간 얘기라는 거예요. 포기는. 그래서 포기 대표적인 포기 저는 술 마시는 걸 진짜 좋아했어요. 진짜 좋아했어요.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좋죠. 근데 저는 아무랑도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지금 아무랑도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연락이 거의 다 끊겼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싫은 게 아니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될 일. 그 남들이 봤을 때 이렇게 박수 쳐줄 수 있는 일을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포기예요. 저는 앞으로 더 포기할 거예요.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 뭘 잘하는 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뭘 버려서 내 시간을 어떻게 만들까 그 고민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버리지 않으면 절대 얻지 못해요. 포기는 역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때요? 더 많은 것을 선물해 줄 겁니다. 그게 포기의 힘이에요.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포기라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그죠? 포기를 하기에는 너무 이르고 그럴 나이도 아니죠. 여러분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력서에 대해서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겠습니다. 오늘의 강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력서는 자소서와 면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력서, 자소서, 면접 체크 포인트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이 강의 후반부에는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서로
상호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 혹시 다른 내용을 듣고 싶은 거, 혹시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런데 어떤가, 의견 제시, 이런 모든 것들을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고 오늘 강의를 전체 마치려고 합니다. 자, 제가 강의는 자소서나 면접은 제가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력서는 자소서와 면접과 관련이 있기에 제가 한번 이 시간에 점검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할애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앞으로 대학을 진학을 하든 아니면 기업체로 가든 대부분 아마 기업체로 갈 확률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해당 학교나 혹은 해당 직장과 관련해서 직장의 직무와 관련해서 인재상 그리고 특성, 그 직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력서가 작성이 되었는지 자소서가 작성이 되었는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되었는가? 아마 자소서 강의를 들으실 때도 이야기를 계속 들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력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취업하고자 하는 직장의 특성, 그쪽의 전공, 직무죠. 그리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어떤 사람을 요구를 하는지 거기에 맞게끔 나 자신의 경력을,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표현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이력서에 이것을 담아야 되고 자소서에도 담아야 되고 면접 때도 강조를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 첫 번째다. 자, 두 번째로는 기업에서 어떤 업체에서 요구하는 이력서의 양식을 있다면은 그 양식을 빈칸 없이 작성했는가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빈칸을 두었다면은 빈칸 없이 채웠는 지원자와 여러분들과는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칸 없이 채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력서를 작성할 적에 여러분들이 경력사항을 대부분 빈칸으로 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빈칸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채우기 위해서라도 내가 경력을 개발해야 되고 경력사항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지금이라도 그 경력사항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에 그 직무와 관련해서 그 직장의 직무와 관련한 경력을 내가 지금부터라도 쌓자. 이것이 제가 오늘 많이 강조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적에 자소서나 면접할 적에 상당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타 등의 사소한 실수는 없는지, 아까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출한 그 속에 그 오타가 있을 수 있었죠. 탈자도 있고 오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살펴보셔야 한다. 제출하기 전에.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은연중에 쓰는 속어나 언어가 자소서에 들어가 있지는 않는지, 이력서에는 그런 용어가 들어가 있지 않는지 속어 언어 등에 대해서 좀 살펴보아야 한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사소한 실수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 이력서를 써보다 보면은 그런 실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완벽하게 제출하기 위해서 한 그러한 점검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문방구 이력서를 쓴다. 어디 가서 문방구에서 구해서 이력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직무와 관련해서 쓰기 위해서 직장의 이력서가 없다면은 좀 전과 같은 그런 양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이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방구 이력서, 우리 아마 여러분 제일 첫 화면에서 좌측에 있는 이력서를 보셨죠? 그 이력서는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는 구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쓰는 경우에는 문방구 이력서를 쓸 수도 있고 거기에 그냥 대충 맺고 쓸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 부분은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결국 이력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럼 그것은 좋은 이력서가 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방구 이력서는 지양하고 좀 전과 같은 그런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희망하는 직무 분야와 하나의 컨셉으로 관련된 경력을 상세히 기술하였는가. 제가 오늘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무 분야와 하나의 컨셉이었습니다. 자, 직무 분야와 다른 경력은 기록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직무 분야와 관련이 없지만은 아까 우리 첫 번째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디자인을 하는데 요리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넣었다. 그러면 그 요리가 디자인하고 무슨 관련성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면접 때 어쩌면은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드러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련이 없을까요?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디자인하는 사람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다양하게 색채에서부터 시작해서 디자인 설계, 저는 디자인 전공이 아니지만 그런 점을 다양하게 살려야 되죠. 마찬가지로 음식도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모습의 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음식물 자체를 디자인하는 능력이 거기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자인 설계와 그리고 음식 잘하기는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 점을 여러분들이 면접 때 강조를 하고 싶으면 그 부분을 넣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무와 관련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직무와 관련이 있습니다라는 걸 강조할 필요 있고 혹 이력서를 넣어서 여러분들 1차 서류 심사에 합격했을 경우에 나중에 면접 시에 그런 점을 혹시 질문도 오지 아니하고 나는 이 점을 강조해서 이런 기록을 해 놓았는데 그것이 어필되지 않았다면은 최종 부분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적에 그때 반드시 그런 부분을 어필해서 강조를 하면은 여러분들의 자소서나 이력서가 돋보일 수 있고 차별성이 있고 아이디어 있고 창의성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하나의 컨셉으로 관련된 경력을 상세히 기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자소서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자소서는 자신의 핵심 가치, 구체적 사건 위주로 간결하고 인상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이미 자소서 쓰는 요령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소서는 이 자소서 속에 녹아있는 그 구성이 핵심 가치가 드러나고 있는가, 나의 핵심 가치가 드러나고 있는지, 나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그 직무와 관련된 핵심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기록을 했는지, 그걸 구체적인 사건 위주로 간결하게 인상적으로 기술을 했는가, 이 점을 꼭 명심을 해야 된다. 이것이 자소서의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소서에 자신의 성장 과정과 학과 특성을 일치시키고 그다음에 자신의 진로 계획과 연관성 있게 기록을 했는가가 중요하죠. 제가 오늘 이 강의 첫 시간에 진로 발달과 관련해서 목표 관리 그리고 시간 관리 말씀드렸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가려면 지금 구체적인 고울이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꿈은 추상적이라고 한다면은 더 이루어야 될 최종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회와 접촉하면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자신의 능력을 어필하고 그러기 위해서 바로 자신의 진로 계획과 그리고 학과 특성이나 그 직무의 특성 그리고 성장 과정 이런 것이 일치돼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대학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의 자소서는 더더욱더 이 부분이 일치돼야 된다는 점 아마 진로 과목을 수강하시면서 아마 여러분들의 선생님들로부터 아마 많이 들었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강조를 하느냐? 제가 많은 그 지원생들을 이력서나 자소서를 그리고 면접을 하면서 살펴보면서 자신의 전공 경력과 경륜이 틀리는 직무에 지원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명이 지원을 했다. 2명을 뽑는데 50명이 지원했다. 그럴 적에 50명을 저희는 다 면접을 하지 않습니다. 1차 서류 심사를 걸러내는데 거기에 뭐가 있나요? 이력서와 자소서가 있죠. 그러면은 자소서를 보기 전에 뭘 먼저 봅니까? 이력서를 보죠. 그 이력서 속에 뭐가 나 있는가? 그런데 이것으로 조금 판단이 서기가 힘들다.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자소서를 또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력서, 자소서 틀린 경우가 많고 우리 직무가 틀린 경우 있을 때는 서류를 옆으로 밀쳐놓고 차순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졸업 후에 직장을 가려고 할 경우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성공적인 어떤 진로 발달을 해 나가시려면은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력서와 자소서다. 면접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이력서와 자소서다. 여러분 이력서와 자소서는 바로 여러분들을 드러내는 첫 번째 표현 아닌가요?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미 고등학교 이 학교를 선택했고 그리고 이 전공을 선택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 전공을 선택했을 때는 이미 이 학과 특성을 알고 자신의 진로를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여기까지 오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길을 구체적으로 졸업 후에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경력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성장 과정과 내가 이 학과를 선택하고 앞으로의 진로 계획과 이걸 모두 일치시키는 연관성 있게 일치시키는 기술을 자소서와 이력서에 담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인사 채용자는 바로 이런 점을 반드시 본다는 것. 그건 어떤 직장을 가나 어떤 기업을 가나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가거나 똑같이 요구한다는 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 과거 이 사회에는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가 1등 졸업했는가 그런 사람을 뽑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내가 뭘 잘하는가 내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다른 어떤 친구들보다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가에 포커싱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드러내야 돼요. 자, 이렇게 자소서를 잠시 언급하면서 이력서와 자소서 관계를 말씀드렸고 자, 그렇다면은 8번째로 이력서는 자소서 요약입니다. 면접 시 구체적 질문이 예상되는 기록으로 이해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력서와 자소서는 틀림없이 이 이력서와 자소서를 보고 면접 시에 분명히 구체적으로 질문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면접의 중요한 요령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력서와 자소서를 쓰고 거기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본인이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미리 잘 작성해서 준비하고 면접을 가야 되겠죠. 그것이 면접의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일 것입니다. 이렇게 면접을 위한 2차 면접을 위한 이력서와 자소서 작성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아마 이제 거의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었을 줄로 압니다. 자소서는 특별히 이력서는 요약이지만 간결한 문장이지만 자소서는 여러분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서술 형태입니다. 이 자소서는 특별히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제대로 했는지, 요즘 우리 친구들 보면은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한 스토리를 논리적으로 기술하였는지, 여러분 지금 이 사회에는 논리를 요구하고 있고 어떤 조직이든 논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스토리를 논리적으로 기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안했을 때 그거를 제안하고자 하는 것을 왜 했는지, 내가 이 경험을 왜 했는지, 이 체험을 왜 했는지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고, 그리고 그렇게 된 결과 얻었던 효과들을 상세히 기술하는 것인데, 그것을 체계적인 스토리를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자소서일 것입니다. 그것을 요약한 것이 바로 이력서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맞춤법과 띄어쓰기. 자, 여러분 자소서의 핵심 맞춤법과 띄어쓰기. 여러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끝으로 지원 학과나 기업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기록하였는가입니다. 내가 다니고자 하는 직장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기록했는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혹시 대학을 진학하려고 한다면은 그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검토를 했는지, 그리고 충분히 공부했는지. 여러분이 만약에 이력서와 자소서를 제출하고 면접의 기회를 얻게 된다면은 대학을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그 면접 시에 반드시 공부한 것이 드러날 수 있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고 가야 됩니다. 사전에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직장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셔야 되고, 직무와 관련해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특성과 관련해서 공부해야 되고, 혹시 대학을 진학한다면 그 대학과 그 학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어떤 인재를 요구하는지 그쪽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기록했는가. 공부하고 기록한 사람과 그냥 기록한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력서, 자소서, 면접,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요? 차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차별성을 드러내는 이력서, 자소서가 있는가, 그리고 면접을 하는가, 이런 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력서, 자소서, 면접의 연관성을 가지고 제가 부족하지만은 이러한 10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자소서, 면접과 그리고 오늘의 이 시간 이력서와 어떤 연계가 되는지 서로 그 연결성을 잘 정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마 곧 이제 직장을 가지게 되겠죠. 어쩌면 직업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분들과 함께 혹시 제 강의를 듣고 반드시 피드백을 좀 주시기를 바라고요.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결론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 Q&A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제 강의를 듣고 질문하실 분이 있다면은 이제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 앞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자 여러분,
질문해 주세요. 자, 학생 여러분. 질문 없으신가요? 자, 제 강의에 대해서 만족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이해하는데 좀 부족했다 점이 있으면 그런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 용어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부분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진로와 관련하여서 특별히 이력서와 관련해서 질문하실 것 지금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제한된 시간이지만은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오늘 강의의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뭐 제 자신의 결론뿐만 아니라 오늘 강의의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제 강의가 여러분들 질문 없는 거 보니까 제 강의가 완벽했나 본데요. 제 강의에 완벽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오늘 강의 결론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진로는 요즘 우리 사회에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당국에서도 진로 체험 교육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이미 여러분들은 중학교 과정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걸 통해서 이미 경험도 많이 했을 겁니다.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통해서도 많은 경험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많은 학생들과 청소년들을 대하면서 어떤 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꿈이 없다, 정확한 목표가 없다는 평가를 제 스스로 많이 해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학교의 선생님들하고 달리 저는 학교 밖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습활동, 진로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중학교와 고등학생들을 학습 진로 코칭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저는 청소년 단체를 운영하면서 많은 학생들과 진로 박람회도 해보고 개최도 해보고 진로 체험 나누기도 하고 진로와 관련해서 해외 여행도 제가 인도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으로 여러분들과 같은 여러분들의 선배들을 주로 많이 서로 소통하면서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결론이 뭐냐? 꿈이 없다, 목표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런데 꿈이 있는 친구들마저도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막연한 꿈이 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 목표를 자신이 달성해야 될 목표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학생 여러분, 꼭 이 말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떤 시대인가요?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라면은
그 100세 시대에 맞는 진로 발달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적어도 한 50세, 60세까지는 내가 이걸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반드시 성취하고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를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경력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전문 지식을 학습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무와 관련해서 나 자신의 경력 개발을 그쪽으로 올인할 수 있도록 일찍이 목표를 정하고 진로 발달을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면에서 이력서 강의를 해드렸고 이 이력서 강의의 결론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빛내는 멋진 인재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여러분들 앞에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기부여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을 보여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멋진 인재 되세요. 고맙습니다. Rule is that the right time is always right now. I know that like someday I won't be able to do this. The right time is always now. Identifying risk, identifying fear, and then just smashing through it. Because a fear is looking back and wishing that I had done these things. Taking action is part of law of attraction. The last 6 letters of the word attraction spell what? A-C-T-I-O-N, action. You got to be willing to take the action. Give that a try. Get up 2 hours early, exercise for the first 30 minutes to get yourself going, read a little to prepare your mind. In today's world, where you have the internet, you can literally learn, launch, do anything. Anything. The only thing that's truly stopping you are the limiting patterns that you think, the self-doubt, the fear, the habits that you have, and you can break them. Write down in your notes, massive action is the cure-all. Massive action is the cure-all. If you're having a difficult time with something, your relationship isn't where you want it to be, your body's not where you want to be, your business is not where you want to be, you need to take massive action. And if that doesn't work, try something else. If that doesn't work, try something else. Keep going with massive action and you will find the way because it will give you momentum. You will struggle with self-doubt. And everybody that you admire, everybody, Oprah Winfrey, Bill Gates, and do you know what those people do? They do not have the habit of hesitating. They trust themselves. Every human being has a 5-second window. You have about a 5-second window in which you can move from idea to action before your brain kicks into full gear and sabotages any change in behavior. Because remember, your brain is wired to stop you from doing things that are uncomfortable or uncertain or scary. It's your job to learn how to move from those ideas that could change everything into acting on it in the smallest moment. We all know what to do. None of us know how to make ourselves do it. One of the most important lines I read as a young man was the line that the first hour is the rudder of the day. And some people call the first hour the golden hour because it sets the tone for everything that happens for the rest of the day. And you cannot take it casually. Everything counts. First, look at your most important goals. Make those behaviors or habits part of your morning and evening routines. So for example, maybe your goal is to write a novel this year. Make writing for 30 minutes uninterrupted the first thing you do every morning. If your goal is to learn Spanish, make studying a Spanish grammar book part of your evening routine. I'd like to suggest one habit to include in yours. Every evening, review the day's work and plan your day for tomorrow. In the morning, review your schedule and your long and short-term goals.